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더욱더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서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됐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CPI도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고요. 중동에서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고조가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한 주이니만큼 아쉬움도 더욱더 크게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일수록 전략들 똑똑하게 세워가 보셔야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에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는 드리는데 시장이 사실 8거래 연속 하락 마감은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우려감이 크실 것 같아요. 오늘 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오늘 장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CPI, 물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을 조금 어제 새벽까지 지켜봤어요. CPI 결과가 나왔는데 3.4%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물량을 좀 알아 올리면서 보합세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나스닥 보시면 여기 아래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14,970, 그러니까 15,000원 라인은 돌파하지 못했는데 14,970까지는 끌어올리면서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될 예정인 PPI를 조금 지켜보자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담겨있는 캔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증시는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걱정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예요.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그러나 지금 21선 제가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21선 이탈했고요. 2600선 이탈했고 이제는 2500선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이 차트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대응하기 힘든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하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2500선까지는 조금 지지를 해주고 2600까지 저항 라인 받으면서 2500과 2600선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두 가지 좀 세워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코스피가 조정 중이니까 반도체라든지 바이오와 같은 어떤 주도 업종을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코스닥, 지금 흐름이 11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강세 테마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세워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밀려날 때는 주도주들을 눌림 시에 좀 공략을 해보는 전략도 좋겠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눌림목 매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 방송 때는 급등주 말씀을 드렸는데 눌림 매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기대되는 이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강사님,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강사님, 지난주에 그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신 선착순 50분께 자료집을 배포하셨는데 자료집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오늘은 그런 이벤트가 없을까요? 오늘 자료집 이벤트 반응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10분 정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10분? 자료집은 네, 단기 투자에 관한 비법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추가적으로 오늘도 선착순 10분에게 자료집 배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늦지 않게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자료집도 받아보시고 시장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를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면서 정유주들이 상승을 보였죠. 유가가 불안정하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흥구석유 나와 있고요. 방산주인 빅텍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ES 훈풍으로 로봇주들도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뉴로메카까지 나와 있고요.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에코앤드림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그 밖에도 뉴로메카가 20%대 그리고 한빛레이저는 15%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뉴로메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훈풍을 강하게 받고 있는 로봇주들이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CES 2024에서 로봇 사업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요. 뉴로메카도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20%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한빛 레이저 살펴볼 텐데 한빛 레이저는 산업용 레이저 전문 업체인데요. 올해 첫 스펙 상장을 했는데 주가의 매서운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000원 벽을 넘어서 이제는 또 2만 원의 벽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15%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에코앤드림입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 규모를 늘린다라고 하죠. 이 전구체 생산 캐파를 기존 5,000톤에서 25,000톤까지 약 5배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전하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주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다음은 흥구석유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친이란 후티 반군과 관련한 예멘 내 표적의 공습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에너지 수송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동이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 같은 우려감으로 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흥구석유는 20%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한 번씩 힘을 받고 있는 이 방산주들이죠. 최근에 북한의 도발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 글로벌 전쟁의 격화도 방산주들의 주가를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짚어봐야 될까요? 로봇 뉴로메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뉴로메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CES에서 삼성, 그다음에 LG 로봇 사업을 우리가 투자하겠다, 확대하겠다, M&A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주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에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의 메커니즘 기억하고 계신가요? 삼성에서 우리가 로봇 사업을 확대할 거야. M&A를 할 거야 하고 나서 바닥권에서 4배, 5배가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메카 역시도 지금 모멘텀이 붙은 상태이고 거래 대금이 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전고점 라인인 59,00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얘가 차트 특성을 보면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바로 안 갑니다. 바로 가지는 않고 조금 뺐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종목이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고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종목이지만 우리가 바로 따라가지 말고 이 차트의 특성을 이해했으니까 조금 주가가 눌릴 때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고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의 특성을 들어봤으니까요.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바로 밑에 있는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한빛 레이저.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한빛 레이저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뭐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거는 차치하고 신규 상장이라는 어떤 테마가 붙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로봇주가 움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규 상장주가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모티 한번 보실까요? 에코프로모티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연상 간 다음에 한번 쉬고 나서 2파, 눌림, 3파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 레이저 역시 시가총액이 물론 에코프로모티보다는 조금 안 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파 이후에 5일선 거치면서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빠진다면 우리는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5%, 그래서 총 5% 3번 해서 물량을 조금 채우신 다음에 단기간 한 18,58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쩐지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매매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는데요. 이렇게 탄탄한 전략이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은 노려볼 수 있겠죠.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순서대로 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핸드림. 네,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네. 에코앤드림은 전고체 관련해서 생산설비 캐파를 증설한다라는 이슈로 지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테마 시장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 이슈로 인해서 몇 차 파동까지 나올까를 논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1,800억 규모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추세적으로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한다기보다는 단발성 이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파동만 먹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121선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을 칠해놨습니다. 이게 121선인데 이 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우리가 121선 매매 기법에 의하면 월요일 시초가 매매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이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월요일에 121선을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캔들상으로 확인하고 화요일에 들어가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들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121선을 강하게 거래 대금이 무려 한 770억 정도 터졌고요. 상한가 마감하면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 이 종목을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을 한번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앤드림까지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다음은 흥구석유입니다. 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힘을 강하게 받았죠. 자, 흥구석유는 저희가 어떻게 또 한 번의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흥구석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보시면 차트가 이때 상승했던 이유가 국제유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흥구석유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때 왜 올랐죠? 왜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후에도 더 오를까, 더 내릴까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란 폭탄 테러라든지
뭐 이란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 우려로 올랐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한 이유는 미국과 영국이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제 공습 작전을 시작하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유가 관련 대장주인 흥구석유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유가라든지 해운 테마, 방산 테마를 볼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해지 테마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양지수가 모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방산이라든지 흥구석유와 같은 유가 테마, 뭐 대한해운과 흥하해운과 같은 해운 테마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청자님들이 하나의 어떤 해지 테마로서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S급 재료 정도 된다고 봐요. S급 재료라고 하면 전 고점인 17,970원 정도는 돌파할 수 있다. 그러나 흥구석유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시원시원하게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변동폭이 되게 심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한 또 공략법도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자료집도 배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자료집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빅텍인데요.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방산주들에 한 번씩 좀 힘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가? 지금 매수해도 괜찮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자, 빅텍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될까요? 빅텍 제가 한번 차트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중소형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시청자님들 아실 거예요. 매집봉이 있네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매집봉이 있네요. 매집봉이 하나 더 보이네요. 매집봉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결국 이 테마 시장은 누군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세력들은 그냥 시장가로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캔들이 이 매집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매집봉이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지금 빅텍이라는 종목을 좀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있으니 주가가 조금 상승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동 전쟁, 그리고 지금 북한으로부터 도발, 북한이 지금 도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 2차 파동, 3차 파동 정도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도 있죠. 모멘텀도 좋죠. 파동도 3차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목표가 6,200원까지 조금 공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종목 역시도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흥구석유와 같이 조금 움직임이 우리가 조금 대응하기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내가 눌림 구간을 좀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기가 막히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장중에 시황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이 자료집 배포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에 있어서 좋은 전략들이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앞서서요. 벌써 선착순 10분이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놓치신 분들은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조금만 더 인원을 늘려주실 순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로 제가 늘려서 자료 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20분 더 드린다고 하니까요. 늦지 않게 꼭 입장하시고 이 자료집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강의를 끝내고 퇴근길에 이제 노란톡을 좀 확인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열정적인 강의, 찐 강의,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꾹 참고 제가 들어갔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강의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파 이후 눌림목 기법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넘어가기 전에 이거는 비유,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파,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 또 얘기 들으면 머리가 아파서 막 채널을 돌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겁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는 뉴스가 나왔을 때 쭉 상승을 하죠. 근데 이게 직선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보셨나요? 물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이 탈모 치료제를 개발해서 전 세계 탈모인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은 점상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법은 1파 이후 눌림 구간, 이 구간에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주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이 기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는 급등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매집봉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급등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단타랑 안 맞다, 급등주랑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법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주린이다 하더라도 급등주 매매를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법 배워가시면 주린이가 아니라 저만큼 고수가 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장중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직장인, 그러니까 급등주는 HTS를 보고 내가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나 이 기법은 내가 종가에 그냥 끝나고 들어가도 되고요. 시간 외에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직장인분들 혹은 내가 장중에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기법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기법이 될 겁니다. 또 밑에 보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은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급등주라든지 이런 것들 배워봤는데 이 기법은 급등주보다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기법을 공부하기 전에 재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재료에 의해서 파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거예요. 자, 1파 이후에 이렇게 2파, 3파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한 10년 지기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동안 뭘 했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다가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습니다. 야, 너 뭐 하냐? 나 지금 막 서울경제 방송 보고 있어. 하다가 야, 우리가 10년 만에 뭐 중학교 동창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너가 뭐 좋아했던 그 사람도 온대. 그때 어떻습니까? 정말 설레지 않을까요? 심장박동수가 요동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1파입니다. 그게 바로 1파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설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3월까지 동창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월까지 계속 설렙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운동도 하고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그 감정이 조금 수그러들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사자 이거예요. 그때. 그 1파 이후 눌림. 이때 사자는 겁니다. 그리고 2월달, 3월달 다가올수록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르죠. 야, 드디어 동창회다 하면서 그럼 전고점 돌파하면서 2차, 3차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그래서 이게 재료에 따라서 파동이 달라집니다. S급 재료는 3차 파동이 나오고요. A급 재료는 2차 파동이 나옵니다. B급 재료는 1차 파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내가 재료를 가지고 몇 차 파동까지 나올지를 조금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로봇, AI, 초전도체, 이 3차 파동, S급 재료입니다. 원전, 우주항공, 정부정책주죠. 2차 파동입니다. 요소수, 1차 파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때 1차적으로 1, 눌림, 2, 눌림, 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1차 파동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재료적으로 조금 분석을 할 줄 아셔야겠죠. 이때 삼성전자가 무려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 투자했잖아요.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때 약 500억인가 55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파동이 나오고 눌린 다음에 2차 나오고 콜옵션을 행사한다. 그러면 지분이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가는 거니까 비록 이게 적자 기업이지만 야,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로보틱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으로 3차 파동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 조금 이탈했지만 횡보하다가 결국 전고점 라인 돌파하면서 24만 원. 3만 원대 위치에 있던 주가가 무려 24만 원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 어디서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야, 삼성이 투자했네? 그럼 5일선 위에서 우리가 스캘핑 할 수도 있지만 급등주가 무서운 분들은 1파 이후 눌림목, 1파 이후 눌림목,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굳이 호가창 빠르고 변동폭 심한데 내가 5일선 위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고 1파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서 단기 이평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바로 1파 이후 눌림목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짠. 네, 솔트룩스입니다. AI 관련주죠. AI 관련주가 연초부터, 작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올랐죠?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야, 이거는 대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셨잖아요. 오픈 AI 가치가 수십조 원이 되고 스타트업인데 이거 막 부장님한테 올릴 보고서를 작성해줘 하니까 막 수르륵 나오고 생성형 AI가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는 S급 재료라는 것이고 S급 재료는 곧 3차 파동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를 분석할 때 재료가 좋으니 1차 파동 이후에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잡고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면 수익이네요. 2차 파동 눌림 들어가도 돼요, 여기서. 근데 제일 안정적인 건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 이 구간. 단기 이평선 잡고 들어가면 수익입니다. 정말 쉬운 기법이에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도 문과 출신이다 보니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야, 정말 이건 혁신이다. 혁명이다. 게임 체인저다라는 언론의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 조금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얘는 1파가 길었어요. 아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이런 종목들은 1파가 짧았기 때문에 눌림도 짧은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1파가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눌림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 센스를 발휘해서 21선 이탈할 때 그냥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반등세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는 정부 정책주예요.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는 풍력, 태양광 이런 정부 정책주가 인기였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원전, 뭐 우주항공 이런 정부 정책주가 인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A급이라 해놨냐면 원전은 너무 많이 나왔던 이슈예요. 우리도 사람 볼 때 새로운 사람을 보는 거랑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 보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주식시장은 모멘텀을 볼 때 신선한 모멘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이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주들은 너무 많이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A급으로 분류를 해놨고
보시면 1파 이후에 2파까지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는 3파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3파는 안 나오고 쭉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정부 정책주가 나왔을 때 2파까지는 나오니까 1파 이후 눌림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구간 들어가니까 전고점 돌파하면서 수익, 한 20-30%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자, AP위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우주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보시면 1차 이후에 눌림 나오고 2차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차가 조금 길다 보니 눌림도 21선을 이탈하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굳이 이렇게 오를 때 이 5일선 위에서 매매하는 거는 급등주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시고 내가 직장인이고 장중에 대응이 안 된다 하시면 21선 이탈했을 때 눌림 관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2차 파동 먹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자, 또 볼까요, 여러분들? 재밌죠, 이제? 재밌어야 됩니다. 네. 근데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예요. 요소수는 여러분들 단발성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국가가 마비가 된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3차 파동 재료인데 정부에서 비축량을 항상 쌓아놓기 때문에 이거는 단발성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A급도 안 되는 B급 재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뚝 빠지네요. 뚝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 B급 재료 같은 경우에는 1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구간에서 눌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지하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료를 알아야 된다는 게 이 요소수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왔네? 샀다가 쭉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 재료가 S급 재료인지 A급 재료인지 B급 재료인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차트라든지 뭐 비유, 뭐 동창회 이런 것만 들어드리면서 쉽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법 설명,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시세 초입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져야 됩니다. 상한가 치고 장대 항목 올라갈 때 1파에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정도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지지 라인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지지 라인이 확인되지 않고 이탈한다면 아까 효성 OMB 차트 보셨다시피 쭉 뚫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가상으로 중요한 라인이 지지가 되는지를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분할 매수다. 내가 이거 전문가님 말씀대로 여기가 눌림이겠지 하고 100% 비중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5%, 5%, 5%, 5% 총 4번 들어가는데 5일선, 11선, 21선, 61선 보자고요. 그렇게 4번 들어가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마음이 편해요. 왜? 아직 총알이 있으니, 실탄이 있으니까. 그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내가 리스크 관리도 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전입니다. 실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거래 대금. 시세 초입 부근에서 거래 대금이 제가 얼마 정도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0억입니다. 1,000억이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3,500억 정도 터졌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통과예요. 그리고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이 진행되는데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지를 제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관문입니다. 보시죠. 5일선, 11선, 지지가 명확하게 보이시지 않나요? 만약에 이 선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손절을 해야겠지만 이 선을 이탈하지 않고 종가상으로 이평선이 지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니까 5일선에서 1차 매수, 11선에서 2차 매수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2차 파동이 쭉 나옵니다. 얼마까지? 13,000원까지. 너무나 쉬운 기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어려운 걸 했나요? 거래 대금 얼마 터졌는지 확인했고 지지 라인 확인되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고영입니다. 고영인데 이 고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제가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4천억이에요. 1,000억 이상은 무조건 터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00억 이상 터졌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바로 여기서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거는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5일선 위에서 매수하는 건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쭉 올랐다가 떨어질 때 지금 여기 아래 꼬리로 지지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지되네요. 여기 지지하고 있네요. 3거래일 동안 지지하고 있네요. 그럼 이 구간에서 내가 종가에 들어가거나 장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려운 게 없어요. 거래 대금 확인하고 재료 확인하고 지지되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니까요. 그 이후에 올라서 18,210원까지 고영이 갔습니다. 20% 수익 보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은 위메이드 플레이 마지막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마지막인데 여기서 좀 깨알팁 하나 말씀드리면 매집봉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캔들이다. 세력의 흔적이다. 그럼 세력의 흔적이 왜 중요하냐? 아니, 주가를 결국에는 세력들이 올리니까 세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매집봉 보면서 세력들이 주가를 지금 이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는 조금 달라요. 아까는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했는데 이거는 21선까지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해보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5%밖에 매수 못했는데 올라가 버리네. 내가 여기서 비중을 얼마나 태웠으면 얼마를 벌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다음번에 그냥 100%를 들어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분할 매수 하시라고 제가 이 기존 패턴과 다른 흐름의 차트를 좀 가져왔어요. 좀 볼게요. 거래 대금이 얼마 터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500억. 1,000억 이상 터졌네요. 통과. 그 다음에 1차 파동 이후에 우리가 지지라인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지라인이 조금 이탈하는 것 같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 21선 부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나름 횡보하면서 요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준을 잡을 때 11선, 21선, 5일선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평단가를 낮추면서 2차 파동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16,680원까지 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잘 했다라고 한다면 20%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눌림목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내가 이게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조금 추가적으로 더 듣고 싶다. 뿐만 아니라 나는 비법 자료집까지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강의에서는 1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하시면 이 자료집까지도 받아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입장하시고 이 자료집까지 챙겨가시면서 전략들 배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아니, 지난주에 첫 출연이셨는데 첫 종목부터 너무 잘해버리면 저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는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첫 번째 종목의 상승률이 26% 넘었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를 지난주 1타 주식으로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부터 리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강의는 눌림목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타 주식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추천드렸을 때는 눌림목 기법이 아니라 5일선 위에 있는 급등주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차트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강한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1월 5일 금요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거래 대금은 1,200억, 무려 1,200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집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매집봉이 이렇게 잘 보여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까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1타 주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시면 지금 최고가 7,72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릴 때 또 담으셔도 우리가 조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을 만나볼 텐데 어떤 종목을 또 콕 집어 오셨을지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AP위성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 배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지난주 첫 종목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네. 지난번에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단기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었던 분들은 크게 좀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내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실시간으로 HTS를 보면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조금 힘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위성이에요. 제가 아까 눌림목 기법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주죠. A급 정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A급에서 S급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파잖아요. 1파가 왔는데 지금 보시면 과거에 상승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크게. 보통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A급에서 S급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주항공청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판 나사입니다. 한국판 나사인데 지금 정부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하고 있고 또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오고 있고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굉장히 충분합니다. 모멘텀은 5월 달까지 유지가 되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서 조금 물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5월 달 우주항공청 이슈까지 홀딩을 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혹시나 내가 이 뒤늦게 들어오셔가지고 파동에 대한 개념, 재료에 대한 개념, 여러 가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창회 있잖아요, 동창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동창회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20년 만에 새로운 동창회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사랑했던 첫사랑 그녀가 나온다. 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어떻게 되나요? 심장박동이 어떻게 되나요? 치솟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우리가 계속 설레진 않잖아요. 매일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 동창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랑 술도 한잔하고 자식들이랑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수그러듭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2차 파동이 나오고 3차 파동이 나오고 그게 이제 바로 파동과 재료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눌림목 기법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법을 적용해 봤을 때 우주항공청도 마찬가지 논리로 추가적으로 2차,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차 파동이 왜 나왔죠? 우주항공청, 야, 한국판 나사, 대박이야. 이거 추진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강국으로 가는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1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왜 눌리고 있죠? 우주항공에 악재가 터졌나요?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지라인이 여기 형성이 되는데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안 터지고 있잖아요. 거래 대금이. 만약에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유성형 캔들, 윗꼬리 길게 달리는 음봉 유성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캔들이 나오면서 이 지지라인을 이탈한다면 우리가 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으면서 지금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눌림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2차 파동. 제가 아까 그 동창회 말씀드렸잖아요.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구간, 지금 유가라든지 뭐 해운, 방산 테마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돈이 몰리는 것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이 지지라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제가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분할 매수. 지금 가격이 17,500원 정도가 제일 좋아 보이네요. 17,500원 라인에서 1차 매수를 하고 11선 라인 이탈할 때, 11선 라인 이탈할 때 한 번 더 매수하고 그다음에 21선 라인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겁니다. 선을 그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평단가가 낮춰지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5월달 우주항공청 모멘텀 가지고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급등주 말씀드려서 좀 수익이 잘 났고 이번에는 급등주 공략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1파 이후 눌림목 기법을 이용한 AP 위성 좀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내가 이거 들어도 도저히 모르겠다. 이동평균선이 뭔지 모르겠다. 조금 비법 자료도 그렇고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 입장하시면 제가 관련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 이 자료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 있어서 꿀팁들을 다 눌러 담았다라고 하니까요. 이 자료집까지도 챙겨가 보시고 또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강사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내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흐름이었고요. 오늘의 강의는 1파 이후에 취해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AP 위성이었죠.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